붉은 저녁놀이 드리워진 도시 커닝시티. 스산한 어둠이 감도는 슬럼가 한 구석. 낡은 병원 옥상에는 하늘을 갈망하는 소년 이카루스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을 아련하게 올려다보며 언젠가는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를 날만을 꿈꾸고 있었죠. 그날도 하염없이 붉게 물든 하늘만 바라보던 그때 우연히 옥상을 찾은 한 모험가가 소년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이카루스는 처음 본 모험가의 친절함에 마음을 열고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비밀스러운 고민을 털어놓으며 자신의 무모한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도움을 요청하죠. 정의롭고 친절한 모험가는 이 거친 슬럼가 속에서도 순수한 꿈을 잃지 않은 어린 소년을 위해 기꺼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 끝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는 직접 행글라이더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오르겠다며 모험가에게 구체적인 재료를 요구하며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생 끝에 재료를 모아다 주자 소년은 드디어 완벽한 설계도를 완성했다며 당장에라도 하늘을 날 수 있을 듯 기뻐하죠. 하지만 바람의 양력에만 의존하는 행글라이더로는 척박한 커닝시티의 하늘을 온전히 날 수 없는 법. 이카루스의 무모한 첫 도전은 실패할 것이 불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첫 비행에 처참히 실패한 이카루스는 시무룩한 얼굴로 이번에는 열기구를 만들겠다며 두 번째 재료를 부탁합니다. 열기구는 실제로도 관광용 비행 수단으로 운행되고 있으니 행글라이더보다는 훨씬 현실성 있어 보였습니다만 부력과 기압, 온도 조절 등 고려해야 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어린아이 혼자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보이진 않았죠. 결국 무모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잔인한 진실은 가슴에 묻어두기로 합니다. 그저 소년의 순수한 꿈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빌어주며 찝찝함을 뒤로한 채 두 번째 퀘스트도 마무리하게 되었죠. 문제의 마지막 퀘스트. 반응을 보니 두 번째 시도마저 처참하게 실패한 모양이었습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다시 퀘스트를 받아들자 이카루스는 무모한 기계 공학적 접근을 포기했는지 마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해 보였죠. 요정인 윙이라면 하늘을 나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겠냐며 모험가를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윙이 요구하는 세 번째 재료들은 이전의 비행체 부품들과는 어딘가 많이 달랐죠. 날개나 깃털 대신 듣기만 해도 기괴한 이상한 느낌의 약과 수상해 보이는 마녀의 잎사귀를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요정의 마법 재료라면서 맑고 깨끗한 요정의 숲 엘리니아가 아닌 음산하고 오염된 커닝시티의 늪지대에서 재료를 구해오라는 점도 묘하게 이질감이 들었죠. 온갖 오염된 몬스터들을 사냥해 재료를 모아가자 이 기괴한 연금술의 결과물을 건네며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깁니다. 이건 오직 이카루스 그 녀석에게만 효과가 있을 테니 딴 생각은 하지마. 요정 윙의 경고를 품은 채 가져다준 비약을 보며 이카루스는 크게 만족해하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카루스는 정말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요정 윙이 만들어준 비상의 비약. 이 약은 정말 인간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드는 마법의 약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윙이 요구한 재료는 보라색 꽃잎과 뾰족한 잎사귀의 외형을 가진 커닝시티의 눅눅하고 오염된 하수도 늪지대에서만 서식하는 기괴한 식물. 이 식물은 실제 보라색 양귀비와 외형적으로 아주 닮아 있습니다. 미나리아 제비목 양귀비과의 식물인 양귀비의 학명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여기서 솜니페룸은 라틴어로 최면을 뜻하죠. 식물의 환상을 보여주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양귀비는 꽃보다 잎사귀 부분에 이러한 성분이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윙도 꽃이 아닌 마녀의 잎사귀를 요구하죠. 하지만 왜 일반적인 필드가 아닌 어둡고 눅눅한 하수도 늪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걸까요? 어쩌면 그곳이 하수도였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양귀비 같은 위험한 식물은 발견 즉시 행정관들이나 단속반에 의해 모조리 제거됩니다. 따라서 인적이 드물고 적절한 환경이 갖춰진 하수도야말로 이 식물이 자라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었죠. 실제로도 매년 봄이 되면 주택가 골목길, 하수구 틈새나 공장 지대의 후미진 배수구 근처에서
야생 양귀가 무더기로 자라나 경찰이나 보건소에 신고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카루스에게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못 박았던 걸까요? 그 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에 있는데, 이카루스가 아직 신체적으로 완전히 자라지 않은 성장기의 어린아이라는 점입니다. 비약에 사용된 잎의 양은 신체 체급과 대사 능력에 따라 반응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잎사귀를 극소량만 사용한 덕에 어른인 플레이어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아직 몸집이 왜소하고 연약한 이카루스에게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었던 거죠. 애초에 윙은 이 비약을 모험가가 쓸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약이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직 이카루스에게만 겨우 작용하도록 성분을 극소량으로 제한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 비약은 육체를 띄우는 비행이 아닌 비행하고 있다는 환상을 선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친구인 윙은 그토록 하늘을 갈망하는 이카루스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무모한 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기괴한 방식을 써서라도 친구의 염원을 아주 잠시나마 이뤄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절대 믿고 싶지 않은 잔혹한 예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화 속 이카루스는 비행의 황홀경에 취해 태양을 향해 너무 높이 날아올라 결국 차가운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작은 친구 이카루스도 비약의 황홀경에 취해 환상에 너무 깊게 빠진 나머지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비극에 빠져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제보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